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매달 배당하는 월배당 ETF들의 3월 분배금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식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모두 82종목이 되었던데요. 지난달 대비해서 2종목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여하튼 3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한 달간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이번 달도 코스피는 괜찮았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계속 디커플링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3월 한 달간 약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미국 3대 지수는 3에서 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여하튼 드디어 다음 주에 관세가 시행이 되니까 시장을 괴롭히던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미국 시장도 다시 중심을 조금 잡아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이제 1470원까지 또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1466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환노출되는 종목은 환율 수혜를 약간은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커버드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4종목입니다. 모두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분배금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분배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 종목들만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세 번째 라이즌 미국 테크백은 월 평균 분배금이 18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206원을 지급하면서 월 평균보다 16원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코덱스 OTM 이 종목은 월 평균보다 약 20원이 적어진 166원을 이번 달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연간 분배율이 20%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분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고려를 하시고요.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종목은 이번 달에도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4% 정도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마지막에 코덱스 OTM은 한 달간 1.4%만 하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OTM 전략의 특성상 1% 미만으로 상승하면 상승분이 온전하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다른 종목과 다르게 방어력이 조금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들은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4종목이고요. 3월 분배금을 보니까 세 번째 종목인 소울 미국 500은 월 평균보다 14원 적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번 달 분배금은 105원을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인 코덱스 OTM은 월 평균보다 12원 더 많은 120원을 3월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네 종목도 이번 달은 마이너스였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OTM 상품의 방어력이 돋보이더라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약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에 코덱스 OTM은 한 달간 0.7%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OTM 상품의 방어력이 조금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성과 차이가 어떨지도 관찰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종목들은 미국 테크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평균 분배금과 차이가 나는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이 종목은 3월 분배금이 118원이더라고요. 월 평균보다 16원 적게 지급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월 평균보다 14원 적어진 130원을 지급하고요. 반면에 다섯 번째 종목인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이번 달 분배금이 203원이더라고요. 월 평균보다 14원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연 분배율은 20%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분배금을 너무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반갑지가 않고 여하튼 이번 달에 라이즈 커버드콜 상품들의 분배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분배금을 조금 크게 늘려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성적표를 보니까 빅테크 종목들 이번 달에 주가가 또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6종목 모두 5에서 6%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은 거의 15%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여하튼 다음 달에는 조금 회복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상품들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반으로 커버드콜이 적용되는 4종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4종목은 3월 분배금이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드릴 만한 종목은 없고요. 바로 수익률을 체크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들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종목도 한 달간은 약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는 약간 소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튼튼하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 상품들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종목들이고요. 맨 위에 라이즈 이 상품은 월 평균 분배금보다 35원을 더 많이 지급하면서 이번 달에 162원을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맨 아래 코덱스 커버드콜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이번 달 분배금은 97원입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한 달간 성적표가 약간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라이즈 미국 배당은 0.8% 상승했지만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는 1.4% 하락했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은 0.3%만 하락하면서 보합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여하튼 앞서 보셨던 테크 종목들에 비한다면 최근에 미국 시장 하락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커버드콜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국 커버드콜 상품들이고요. 먼저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4종목입니다.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커버드콜도 제가 최근에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드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3월 분배금을 보면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콜이 140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월 평균보다 20원 정도 적어진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월 평균 수준으로 3월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4종목은 모두 한 달간 수익이 나왔는데요. 여기 메뉴에 타이거 200 커버드콜은 오리지널 상품보다 성과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조금 특별한 종목이거든요. 이번 달도 2.4%로 4종목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1% 정도는 상승을 했으니까 코스피 200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버드콜 섹터에서 살펴볼 마지막 5종목인데요. 여기 두 번째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 위에 있는 종목과 이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이름 중간에 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종목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은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에 국내 커버드콜 2편으로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3월 분배금을 보면 네 번째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이번 달 분배금이 123원입니다. 월 평균보다 약 20원 적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맨 아래에 있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은 100원을 지급하니까 월 평균보다 약 20원 더 많은 분배금을 이번 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도 한 달간 성적표가 조금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은 2%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니의 플러스 고배당주 이 상품은 사실 상장하고 지금까지 계속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성과 측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품의 설계 때문에 이런 저조한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다음 달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커버드콜 종목들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볼 종목들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오리지널 종목들입니다. 먼저 미국 배당 다우존스부터 살펴보면 3월 분배금은 대체로 월 평균과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작년과 다르게 분배금에 15% 과세가 적용이 되면서 지급이 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 분배금은
최근 1년 평균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성적표를 보니까 환노출되는 종목들은 1%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환해지 되는 종목만 0.8% 하락하였는데 여하튼 1년 성과를 보시면 환노출과 환해지의 성과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환율이 하락한다면 성과 차이는 조금 좁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노출로 투자를 하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들도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이고요. 모두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3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드릴 만한 종목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만에 투자하는 상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인데 연 분배율은 2에서 3% 정도 되니까요. 분배율도 큰 차이 나지 않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6종목은 최근 한 달 동안은 대체로 보합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다섯 번째 종목인 키움 미국 방어 배당 성장만 2.8%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자산 총액이 52억 원 밖에 되지 않고 실제 보수가 1.6%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먼저 은행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인데요. 총 4종목이 있는데 4종목의 3월 분배금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언급드릴 만한 종목은 없었고요. 바로 수익률을 체크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성적표를 보니까 은행 종목들은 주가가 1에서 2% 정도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은행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도 1년으로 성과를 넓혀보면 모든 구간이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배당주를 투자를 하신다면 은행에 투자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포함을 시켜두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종목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화면 보시는 은행 ETF들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4종목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인데 모두 고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여기 메뉴의 타임폴리오는 1년에 2번 특별 배당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배당이 없는 이번 달의 경우에는 60원대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매달 비슷한 분배금을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4종목의 성적표를 보니까 타임폴리오가 한 달간 2.6%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왔더라고요. 최근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1년 성과를 많이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키움 고배당도 한 달간 2% 하락하면서 지금까지는 성적이 좋았지만 그래도 최근 한 달간은 약간 부진했던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전체 지수를 패시브로 추종하는 상품들입니다. 3월 분배금을 보면 여기 다섯 번째 상품인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매달 분배금이 조금 들쑥날쑥 그렇게 되거든요. 이번 달은 52원을 지급하는데 월 평균보다 약 10원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월 평균과 비슷한 분배금을 매달 지급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특별하게 언급드릴 만한 종목은 없고 바로 수익률을 체크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성적표를 보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종목들이 한 달 동안 약 2에서 4% 정도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환해지 되는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 200은 한국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번 달에 한국 시장이 상승을 했던 만큼 이 종목도 1.5%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섹터로 살펴볼 종목들은 리츠들인데요. 먼저 보시는 종목들은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들인데
3월 분배금이 월 평균과 조금 차이 나는 종목만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세 번째 에이스 미국 부동산 리츠는 월 평균보다 약 40원 정도 적은 241원을 이번 달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는 월 평균보다 15원 적어진 60원을 지급하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월 평균과 비슷하게 이번 달 분배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리츠 종목들도 주가가 조금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일단 미국 리츠들은 모두 2% 정도 하락한 반면에 일본 리츠는 2.6% 상승했고 마지막에 에이스 싱가폴 리츠는 6.9%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 달 수익률 1위를 차지를 했는데 다만 자산 총액이 66억 원 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 수수료도 1%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들입니다. 6종목 중에 마지막 키움 리츠만 3월 분배금이 월 평균보다 조금 적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으니까 이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3월 분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수익률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한국 리츠들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번 달은 약간 아쉬웠는데 대부분 1에서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가팔랐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6개월로 보면 대부분 5%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다음 달에는 이번 달 부진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들은 국내 밸류업 종목들을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운용사마다 밸류업 ETF를 하나씩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월배당을 하는 상품은 화면 보시는 6개 상품이 있고요. 상품마다 분배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분배율 차이도 조금 크거든요. 일단 네 번째 플러스 코리아 밸류업 이 상품이 연 4% 정도로 가장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번 달 분배금도 8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상품들은 1에서 2% 정도로 분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다음 달 4월은 기말 배당금이 반영이 될 테니까 다음 달에는 분배금을 조금 많이 지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은 최근에 성과가 좋은데요. 마지막에 액티브 상품만 성과가 조금 처지고 있는 편이고 나머지 패시브 종목들은 한 달간 2에서 3% 그리고 3개월간은 약 10%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코스피가 작년 저점일 때 대부분 상장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은 유지가 되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볼 종목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고 마지막에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5종목은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라이즈 상품이 최근에 상장을 했던데 테슬라와 미국 채권이 결합된 상품이니까요. 그 위에 있는 코덱스 테슬라 채권과 상품 구조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번 달에 첫 분배금으로 170원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분배율이 엄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맨 위에 에이스 글로벌 인컴은 이번 달 분배금이 55원 지급되니까요. 월 평균보다는 14원 적게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월 평균과 비슷한 분배금을 지급하니까요.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분배금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간 성적표를 보니까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 콜은 한 달 동안 2.7% 하락하고 있는데 상품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라이즈 테슬라는 0.4%만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성과 차이가 2% 정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만 치료제 이 상품도 한 달간 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상승분이 많이 되돌려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채권을 결합한 커버드콜 상품도 한 달 동안 3.5% 정도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최근에는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은 한국 종목들과 채권을 결합한 상품들인데요. 매달 분배금은 월 평균과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성적표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 한 달간 2.6% 상승하면서 괜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화면의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정리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상품은 에이스 싱가폴 리츠였는데요. 한 달간 6.9% 상승하면서 이번 달 유일하게 5%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리고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과 원큐 코리아 밸류업도 약 3%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두 종목 또한 이번 달에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수익률을 보니까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가장 좋았더라고요. 이 종목은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투자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자산 총액이 빠르게 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6개월 동안 13.8%로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도 6개월간 13.2%로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었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도 6개월 동안 13%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최근 6개월 동안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저조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모두 미국 테크 종목들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에이스 미국 반도체가 한 달 동안 6.5% 하락하면서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상장하고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1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도 한 달간 약 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3개월간은 거의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상승을 했던 만큼 하락폭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 4월에는 이번 3월보다 나아지는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